대통령께서 어쨌건 대국민 담화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오늘 다 봤어요. 아까 제가 지금 현재 제 몸이 별로 안 좋으니 제가 집에 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정치화사도 해야 되고 오늘 과연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한번 처음부터 봤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 지금 현재 의료 현장은 문제 없음. 그리고 두 번째, 응급실의 의사 부족? 그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응급실은 의사가 부족했어. 원래란 말을 하셨다. 네, 원래 부족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우리 마음 열려 있다고 항상 얘기했는데 의사단체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고 과학적 근거를 대면 다시 얘기해 볼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예전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을 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병원에서 조금 전에 우리 댓글 보셨던 그 많은 분들의 인식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히려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더 걱정을 많이 사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일단 뭐 복잡하게 뭐 2,000명의 근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지금 국민들에게 시급한 거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맞아요. 전공의가 복귀한 상태에서 뭐 협상을 하든 뭘 하든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전공의들의 복귀할 수 있는 그들이 내건 조건이 7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있는데 이제 크게 한 3개 정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가 이제 의대 정원 네. 그 문제, 그 다음에 하나가 그 응급 의료 관련해서 그 의료 소송을 좀 그 의사의 책임에 대해서 좀 감경하는 뭔가 조치를 해달라. 네, 의사 책임 감경 맞아요. 그 작년에 그게 법이 있었잖아요. 바뀌어서 예전에는 막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러니까 의료 관련 법안을 통해서 처벌을 받아야 이제 의사 면허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다른 걸로도 범죄로 돼 다 있고. 확장이 됐으니까. 그다음 또 응급시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또 감경해달라고 그게 또 따로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있는 게 수련 과정에서의 수련 환경 네. 그걸 개선해달라. 이제 뭐 이렇게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대충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큰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수련 환경 뭐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얘기 가능할 거고 아까 법적인 책임 네. 감경 부분도 그것도 국회에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중요한 국회에서 게 할 수 이제 있는 건 있죠. 정원 문제란 말이에요. 정원.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입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하다못해 지금 고2가 내후년에 대학을 갈 때의 의대 정원마저도 지금 고2 네. 또는 고2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한동훈 당 대표도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얘기한 거 아니에요? 25년은 어쩔 수 없고 26년. 근데 지금 전공의 쪽에서는 25년도 바꿔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지금 현재 전공의 얘기를 모든 걸 다 뭐 들어줘가면서 한다면 뭐 윤통 말대로 의료 개혁을 접자는 거냐 이 얘기 뭐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 대화를 하려면 최소한 저쪽에 이만한 당근을 하나 주고 일단 얘기는 좀 하자. 그치. 이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사실 오늘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느낀 건 우린 결정했고 이제 뭐 그런 느낌. 우린 불가역적. 더 이상 변화는 없으니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못 박았으니까 지금 이런저런 안 같은 거 내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당에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 얘기는 이런 면에서 뭐 타당하지만 이런 것도 전혀 없어.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물론 뭐 어쨌건 대통령실에서 책임진다고 해도 이게 문제는 사람들이 아프고 다치고 죽어가고 하는데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 얘기만 자꾸 네. 정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없고 추석 대비해서도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이 네.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응급실 돌아간다. 추석 때 뭐 사건 사고 원래 좀 많아지잖아요. 교통사고도 그렇지. 많아지고 여러 뭐 벌쏘임부터 시작해서 네. 뭐 음주 뭐 사고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응급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아까 제 댓글에 보셨잖아요.
중증을 가지고 계신 분을 치료하는 과정이 자꾸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네. 긴급하게 수술해야 될 분이 하루면 받을 수술을 막 사흘 기다려야 하고 네. 막 일주일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이런 현상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6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만 갖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들도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전공의 숫자가 지금 부족해 버린 상황이 되니까 수술실이 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그렇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마취과가 5명이면 4명이 전공이고 1명이 전임이 맞아요. 교수가 들어가게 되면 대학병원에서 이 교수가 이렇게 다 관장하면서 가야 되는 이 전공의가 없으니까 한 군데밖에 못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예로 나와요. 맞아요. 제가 뭐 시스템 정확히 보는데 기사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 전체 의사 인력의 한 40%가 전공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이나 맞아요. 뭐 대학병원에 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 그러니까 수술방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의사 전공의가 부족해서 수술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말을 일견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 개혁을 하면 저항이라는 건 당연히 있을 거고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안 하니만 못한 개혁 우리 출발이 되니까 우리가 밀어붙여야 된다. 뭐 이거 의미는 알겠는데 네. 이게 어쨌건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면 이게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저번 총선 때 우리 기억하겠지만 형님이랑 저랑 맨날 이게 곧 모든 제가 계속 그랬죠. 이게 이 보관이 안 나오면 이번 총선 망한다. 그래서 대통령 그 대국민담화 같은 거 할 때 이제 뭔가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날이 최악이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뭐 그건 대통령 비난 걸 떠나서 어떤 안이 안 나오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뭐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4월 1일입니다. 네, 근데 그때부터 지금 또 몇 개월이 지났는데 단 한 걸음의 진전이 없어요. 단 한 걸음의 진전이. 그럼 이게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그 사이에 무엇 하고 있었는지 정도를 저는 대통령이 말씀해 주길 바랬는데 그래서 변화 지금 이렇게 밀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그 사이엔 아무것도 안 했고 여전히 그때하고 똑같이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세요. 이거밖에 없더라고. 제가 그래서 좀 세게 방송하는데 아까 낮에가 그랬어요. 오전에 거기서 뭐 계속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막 멋쩍은 웃음으로 때우기도 하고 괜히 시간도 끌고 막 이러면서 버텼는데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 분위기 이렇게 되면 의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에 끝이 어떻게 되겠냐를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걸 적절하게 무마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 단적인 예로 하나의 참고치로 볼 수 있는 사건을 저는 인천 청라 지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났던 전기차 화재를 딱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전기차 화재가 나서 뭐 이거 한번 불 붙으면 뭐 몇 시간 간다, 막 10시간 넘게도 간다.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었어. 그렇지. 그리고 뭐 몇 년 전에는 뭐 BMW 뭐 디젤 차는 또 불 많이 난다고 막 주차장에 못 대게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차량 화재에 대한 인식이 있긴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이. 근데 그 주차장이 다 홀라당 타버리니까. 그 사건 이후로 이게 진짜 방법이 무섭던데. 없구나. 한번 지하 주차장에서 또 그 아파트는 여러 동의 주차장 밑에 터져 있대요. 네. 200대가 200대 붙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기차 살려고 그랬다 안 사는 분, 전기차 타던 분 중고차에 내놨는데 중고차 매매상에 안 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기차나 구입 계획이 있었는데 안 산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 그럼 왜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나왔느냐? 지금 이 사회 분위기가 너무 큰 얘기일 수는 있지만 나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보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불안감을 사회 전체가 느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네. 맞아요, 형님.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다쳤는데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아파서 병원을 가는 수도 있지만 사고로 가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나 멀쩡한데 사고가 날 수가 있어. 그 사고가 났다는 거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잘못돼서 제대로 처치가 안 된다는 상상을 하는 순간 그럼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의료 관련한 사고가 나서
그것이 만약에 이 의료 대란 때문이라는 걸로 대중이 인식하는 순간 그 인화성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은 이거를 그냥 이대로 그냥 두면 이게 뭐 누군가의 생명과 국민의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건 그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냥 지금 이 정부 자체가 이게 이거 뭐 좀 몇 가지 큰 일이 터지면 무너질 수 있다니까. 이런 거는 정말 큰 일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자 저는 이렇게 봐요. 정부는 의료 관련한 지금 이 문제를 의료로만 보는 것 같아요. 네. 의료. 근데 국민들은 의료로 보지만 이게 문제가 되면 윤 정권 출범 후 2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누적됐던 불만과 뭐 그렇지. 갈등 상황에 맞아, 대한 나의 이 맞아. 불편한 마음 맞아. 이런 게 쌓여 있는 게 같이 터지는 거예요. 에이 뭐 이렇게 그렇지. 그 맞아요. 그게 오버슈팅이 아니죠. 되는 거란 말이야. 이 오버슈팅 과정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걸 누가 제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응급실 같은 경우는 경증 환자는 이제 이렇게 뭐 다른 데로 가고 뭐 다른 데로 가고 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형 경증이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어제 무슨 그 조선 TV 조선에 나온 걸 보니까 뭐 맹장이 안 좋아서 열이 38도 정도 되는 경우 긴급 같죠? 아니야? 이게 경증이래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고. 맹장은 빨리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그렇게 어제 그래서 저도 넘어가는데? 저거를 내고 그리고 형이 지금 열이 나. 음. 근데 내가 나는 열이 나지만 다른 데가 좀 괜찮아 하니까 경증인 것 경증이야. 같아. 그걸 내가 판단하라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그러니까 경증 오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리고 경증인 경우는 수가 해가지고 돈 많이 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주 어찌 나오면 지금 첫 번째 그 대응책이라는 게 정부에. 그건 너무 무책임한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걱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대통령도 그래서 초반에 그 경증 여부를 뭐 국민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려우시겠지만이라고 하는 것 순간에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일을 어떤 규정과 어떤 기준으로 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걸 누가 당신은 내가 보니까 기준이 아닌데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스스로가 그걸 또 알아서 나는 경증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거부감이 들어요. 네. 거부감이 들잖아. 당연히 들죠.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 네. 우리가. 그리고 난 긴급 막 너무 아파가지고 갔는데 경증이라고 돈을 많이 내래. 이것도 좀 황당한 상황이 될 거고요. 치료도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더 이제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내고 가면 된대요. 90% 내니까 내게 해달라고. 내면 되고 그리고 더 황당한 거 실비보험 다 가입돼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주관하는 거지 그건 상관없대. 이렇게 되면 이제 공동체 유지라는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이 보수의 된다니까요. 사명이 이게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공포를 갖게 되고 네.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가 하나만 터져도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건 진짜 난 지금 걱정이네. 이제 이러다가 진짜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게 트리거가 될 만한 사건이 하나 터지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러다가 정말 만약에 막 정말로 또 뭐 촛불 나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 정말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아이템으로 이제 대국민 담화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우리가 이 얘기를 더 하게 된 게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의대 정원을 일단은 26년도에는 좀 유예를 하자 일단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박단 전공의 대표나 의료계 쪽이랑 얘기를 해서 나온 이제 소위 말하는 협상의 출발점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근데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당연히 나오지. 기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늘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 되게 화났거든. 나 되게 화났으니까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오늘 기자들 질문은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얘기를 물어보는데 답변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 당하고는 잘 소통하고 있다. 누구랑 하고 있는 거야? 당 대표랑 안 하면. 한동훈 대표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 음. 그게 문제인 거야. 제가 좀
좀 가벼운 주제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나오면 이리 오너라. 아, 그렇지. 여기 있다고 전화하라. 뭐 이런 어. 얘기 막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나왔던 얘기 그런 얘기로 했는데 네.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거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봅니다. 어제 행사장에서도 두 분이 눈을 안 마주치고 거의 뭐 그냥 악수도 그냥 건성 뭐 대충 하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이게 네. 찍혔잖아요. 옆에 오세훈 시장 나오고 그렇죠. 그 사진 봤어요. 그런 거가 보여주는 거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저거에다 붙어서 그 얘기 나왔어요. 저 기사 같은 것들도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거 눈에 보이는데. 근데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냥 거기서 끝인가요? 아까 그렇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국민당을 보면 사실 굳이 말하면 제일 실망스러운 순간이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당정 간에 뭐 이 문제가 커지고 있다, 뭐 걱정된다, 뭐 또 만찬도 연기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안심을 이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만한 메시지, 보수 지지층들이 안심할 수 있는 만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나 소통 잘하고 있고요.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거기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대통령께서 저러면 저럴수록 국민들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약간 네. 제가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괜찮아요. 하셔야지. 내가 이렇게 옳은데 뭘 모르는 저것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의료 개혁을 이렇게 잘해 나가려고 하는데 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상하게 딴지를 걸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오만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누가 얘기했더니 삐진 것 같다는 얘기까지. 누가 어떤 대담에서 누군가 그랬어요. 대통령이 삐진 것 같다고. 내가 오늘 형을 몰아붙이려는 건 아닙니다만. 네. 저는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이 후과가 어디까지 가냐. 결국은 이제 우리끼리 갈등인데 결론이 그거예요. 왜 우리끼리 싸워서 자꾸 이러냐. 그러니까 방송사에서도 이 아이템을 잡는데 원래 이렇게 배분을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 쪽 비난할 거, 민주당 비난할 건데 오늘은 민주당 비난할 게 없는 거야.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끼리의 갈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최악이다. 이게 최악이다. 근데 그거 이렇게 가면은 제가 항상 부르짖는 재집권은 어렵죠. 안녕이야 그냥. 어렵죠. 빠이빠이야 빠이빠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미국 대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댓글 보니까 교포신데 네, 봤어요 나도. 보셨죠? 되게 화나셨던데. 제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아마도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미국 민주당 얘기예요. 보시는데 제가 오바마가 바이든 대신에 누구를 옹립하려고 해서 그런 거 다 보죠. 저도 미국 뉴스 볼 수 있어요. 예, 저도 들어가서 다 봅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트럼프가 어떻고 뭐 오바마가 어떻고 저 카멀라 해리스가 어떤 사람이고 전력이 그렇지. 어떻게 됐고 누구랑 어떻게 부적절하게 연애를 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이든의 그렇죠. 결정이 위대했다고 하니까 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민주당 내에서 미국 민주당 내에서 충분히 갈등 요소가 있었잖아요. 현직 대통령 보고 후보 내놓고 나가지 말래는데 그렇지. 우리 현실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렇죠. 집단 지성이든 뭐 집단 압력이든 뭐든지 간에 그거를 변화를 그죠. 엄청나게 멋있게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지. 포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솔직히. 그래서 위대한 결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돌아가는 미국 정계 분위기를 물론 다 알지는 못하고 거기 계신 분들보다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줄 수 있고 헌신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걸로 지고 있는 선거를 질 수밖에 없게 되고 누가 봐도 그렇죠. 그게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끝났다는 선거로 총 맞을 보일 수 뻔했을 있는 때 그렇지. 트럼프가. 그 선거를 지금 뒤집어서 제가 볼 때는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여요. 그렇죠. 그런 정치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그렇죠. 그 개인들의 뭐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걸 우리 국민들이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국민의힘 쪽은 그렇지. 제가 속해 있는 데는 맞아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저희가 정치와수다도 형님이랑 하기 전에 이제 태연이랑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오면서 항상 저희 정치와수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 당을 민주당을 공격할 때도 네. 굉장히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잘근잘근 재밌게 그리고 헛소리 안 하고 잘 네. 까는 걸로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민주당 얘기하잖아요. 보셨어요? 민주당 얘기할 때 댓글이 다 국민의힘 댓글이에요. 너네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아까 시작할 때 이정석 검사 탄핵 얘기할 때 그 듣지도 않아 분들이. 지금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무리스크 듣지도 않아요. 이게 진짜 큰 문제라니까.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언뜻 질문했는데 저도 이거 얘기 좀 형한테 오늘 네. 대국민당원 1번이니까 네. 제2부속실 오늘 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답변을. 뭐라고? 용산에 공간이 부족하다고. 네. 어떻게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 그 청와대는 넓은데 용산은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뭐 좀 하면서 넘어가시더라고.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대답을 하셔도 그렇잖아요. 그게 뭐 이유를 뭐 해야 되는데 용산에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담화가 대국민 담화까지는 그냥 어떻게 쭉 읽는 거니까 그냥 뭐 연금 개혁부터 뭐 노동 개혁부터 뭐 이런 얘기하는 건 다 좋은데 딱 기자들하고 얘기하면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빤하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의 관계, 그다음에 아까 말한 제2부속실 문제, 그다음 민주당 그럼 국회하고 지금 관계는 어떻게 할 거고 여야 영수에 뭐 저기 이재명 대표 만날 거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이 한 개도 없었어요. 참 진짜 제가 오늘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 형님이 할 말이 너무 없어 버린 아니, 이 뭐 느낌이. 제가 뭐라도 말씀을 드릴 만한 상황이면 제가 당연히 말을 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이 상황은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다고 네. 저는 오늘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느끼신 그대로 저도 느끼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 제가 자꾸 무섭다고 하는데 추석 지나면서 확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저도- 돗자리 깔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진짜 걱정이 어마어마 걱정됩니다. 이게 제가 하나의 이 작은 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전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처치를 요하는 사건 사고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평소처럼 했다 하더라도 뭐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내가 뭐 하다가 뭐 어떻게 됐는데 병원을 전 같으면 한 번만 가면 될 거를 막 세 군데를 돌아다녔다, 막 15군데를 돌아다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이게 전국 각지에서 하고 내가 지방에 내려간다, 거의 그렇잖아요. 네. 갔더니 의료 상황이 이런데 내가 이게 말이 되냐? 길 막혀서 서울로도 못 오고 내가 죽을 뻔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퍼진단 말이에요. 퍼지죠. 기사에 계속 나와요. 지금 오늘 응급실 그 산모가 제 출산을 못 해가지고 결국 앰뷸런스 안에서 출산한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벌써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까 형님이 얘기했었던 그 중앙일보 기사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썼잖아요. 지금 응급실 문제하고 수술 문제하고 이식 문제하고 막 나눠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혁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혁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계산이 없이 밀고 나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방향성과 명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국민 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도 증언에 대해서 찬성해요. 핵심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에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사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다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라는 이 필수 서비스가 필수 공공재가 전 국민에게 지역에 관계없이 또 뭐 사는 환경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그 사명을 이 개혁으로 인해서 완수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 박수를 보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 안 돼 이런 사람 뭐 있어요? 그렇죠. 그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서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기간이 6개월이 지나니까 네. 실제적으로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어서 국민들은 메뉴에 있는 이 명분과 방향성에 대한 것보다는 당장이 중요해져서 지금 이 상황을 의료 개혁이라고 보기보다는 의료 대란으로 보고 있다. 이게 이제 정리입니다. 맞아요. 형 역시 네. 정리를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 과정으로 보고 있고 한덕수 총리 말 맞다나 아픈 뭐 개혁이다, 뭐 네. 아픈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 여긴 지금 국민들은 아픈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란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이 상황, 네. 이거를 그러면 누가 해소해야 하느냐? 정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줘야 하는 사명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우리 의대 정원도 이렇게 많이 늘리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뭐 아주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의사단체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뭐 당연한 그 수순이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졌었어야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사실 대통령 담화에서는 갖고 와. 내가 4월에도 얘기했잖아. 갖고 와. 아니면 말고. 그럼 그 사이에 갖고 올 때까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시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개혁도 좋지만 과정이 너무 거칠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PA 간호사 관련한 간호사법이 네. 개정돼서 통과를 했잖아요. 그거 처음에 정부 여당이 반대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그 직역을 침범한다는 게 제일 컸어요. 네, 그 의사단체 지금도 반대하잖아요. PA 간호사라는 게 결국은 이제 진료 부족 간호사. 음. 그러니까 수술실에서도 의사와 간호사의 이 경계를 넘나드는 네. 뭐 그런 업무를 하는 간호사인데 그렇죠. 법적으로 그게 보장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걸 합법화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럼 이것은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쩔 수 물론 없는 간호조무사 관련한 법에 대해서는 학력 제한 같은 거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부 입장은 좋아. 전공의 가지고 못 메꾸는 거를 PA 간호사로 가자. 근데 그게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럼요. 분명히 아마 오늘 대통령 발언이 있을 거예요. 의료 체계를 전공의와 네. 전임의와 PA 간호사 위주로 가겠다. 그러니까 수련하는 전공의에 기반한 의료 체계 요걸 바꾸겠다는 건데 좋아요. 다 좋아요. 당장 어떻게 할 거냐는 것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옛날에 그 얘기 많이 하죠. 화물연대하고 문제에서 승리해서 그때 그거하고 자꾸 이거를 지금 오버랩 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거랑은 좀 다른 문제라고 많이 개인적으로 다르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담화를 보면서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핫한 이슈가 됐으면 오늘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답답함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